침팬지인데요. 침팬지 사회의 구조, 그들의 문화 양식. 침팬지 처음 보면 돌 던진다며요. 침을 뱉는 애들이 있어요. 오, 저는 침을 뱉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해론이죠. 정치 구단. 두 번째가 라윗이라는 우리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빅마마가 발을 구르면 조용해졌어요. 저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서열순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잘못 줄 서서는 안 되겠구나. 어디 줄을 서야 되지? 편 드는 거를 막 이제 가서 패죠 막. 아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런 갈등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음 것들은 네, 격동 3개월입니까? 너무 짧았어요. 아 정말.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리오 북스.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저희는 지난 4월 5일 라이브 포함해서 총선 특집 6부작 다 마치고요. 이제 정규 방송 시즌 5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아직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활동이 아직 좀 덜 마무리가 되어서 아직은 못 돌아오고 있는데 조만간 함께 여러분 만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학은 인류가 이룩한 놀라운 집단 성취이며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은 방법이자 사고방식, 이론 발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학에 대한 열정은 비관론과도 결합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결정 대부분은 윤리적 추론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오직 정치만이 공익을 위해 과학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치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규범과 법률을 검토하고 해석하고 행사할 권한과 더불어 과학과 기술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독려하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야 하는지는 윤리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다. 반면에 정치가 과학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일도 오늘날의 절실한 문제다. 역사적으로 정치는 권력과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과학을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오늘 먼저 저와 함께할 정규 시즌의 첫 책 손님부터 소개하죠.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장대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굴 데리고 왔어요? 네, 침팬지인데요. 뭐 인형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얼굴은 침팬지인데 보니까 이렇게 이 팔이 길어요. 팔은 오타니에 예, 가깝다. 네. 떡 침팬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침팬지입니다. 예. 네. 예. 영장류 또 특히 침팬지 연구하시는 과학자시니까 친구도 대체로 그 계통이 많은가 봐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 인간하고 제일 친합니다. 그런데 우선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네. 하기 전에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넓게 보면 생물학, 좀 좁히면 동물행동학, 또 영장류 연구, 특정하게는 침팬지. 네. 이쪽 연구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어떤 계기나 동기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 저한테 지금 뭘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진화학자라고 표현합니다만 대학원 시절에 이제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 중에서 생물학의 철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에 빠지게 되고 이게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차에 또 영장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토대 영장류 연구소에 가서 이제 침팬지의 행동 그리고 침팬지의 마인드에 대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쯤에 한국의 이제 침팬지 연구소, 영장류 연구소 같은 그걸 만드는 일을 지금 이화여대 최지천 교수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침팬지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인간 본성에 대해서 관심을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랬어요. 학위를 다 끝내고 가든지 너무 또 갑자기 침팬지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거 좀 혹시나 시간 관리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묻기를 너는 인간에 관심 있다 그러면서 왜 침팬지를 공부하려고 하니? 묻는 거예요. 인간에 관심 있으면 심리학을 하든가 아니면 언어학을 더 파보던가 하지 왜 침팬지를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조금 연구를 하고 나서 기가 막힌 답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우리 연애할 때쯤에 이제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의 부모님을 혹은 그 상대방의 가족을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잖아요. 우리 유 작가님도 그런 경우 있으셨을 네, 그럼요. 텐데 당연히 만나야죠, 가족을.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낯설죠, 처음에. 예, 낯선데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기 그 상대방이 아 이런 부분이 되게 특이하고 아 이런 뭐 걸음걸이도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뭐 억양도 되게 특이하고 뭐 되게 뭐 하는 행동도 되게 네.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가족을 만났더니 다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경험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제 첫 아내가 그 연애하던 시절에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모님을 만나니까 아, 장모님도 이쁘시구나. 나이가 들면 저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저는 가족 상면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뭐가 독특하지? 인간이 어떤 특성이 있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인간만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팬지 연구는 사실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사촌종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정대익 교수 그리고 저 귀여운 친구와 네. 함께할 오늘의 알부. 네. 네, 침팬지 폴리틱스 바로 이 책입니다. 침팬지 왕 한때 이제 아르남 동물원의 침팬지 왕이었던 스컷 우드머리의 얼굴이 여기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제가 권력 투쟁의 동물적 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를 연구를 한 책인데 그 연구를 보면 인간이 하는 이 정치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보다 오래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부제를 붙인 겁니다. 장대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알려면 인간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바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제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번역도 직접 하셨죠, 이 책?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책이 1982년도에 원래 오리지널 책이 출판이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바로 들어왔나요? 바로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 이후에 번역이 됐는데 사실 초창기 번역에서는 이 책이 그렇게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이제 증보판이 나왔어요. 25주년. 예, 증보판을 다시 번역하고 나서도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유 작가님이 모 방송에 나가셔서 이 책의 진가를 또 보여주시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저기 통장에 이렇게 번역자 인쇄. 예, 번역자 인쇄가 좀 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나 뵈면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했어요. 원래 베스트셀러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언론에는 많이 소개됐는데요. 요새 언론이 힘이 없어요. 네. 그렇게 유튜버가 힘이 세.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책 아주 간단히 어떤 책이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께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라고 네.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책은 한마디로 침팬지들의 어떤 역동적인 정치 드라마에 대한 과학적 보고서. 누가 뭘 했다를 기술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서술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로서 영장류학자가 객관적으로 분석한 그런 과학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이 첫판이 나온 게 40년이 넘었는데요. 42년째 됐는데 대중적 과학 서적이 40년 넘게 독자들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드문 일 아니에요? 어떤 매력이 이 책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던 걸까요? 그런 책들이 사실은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기적 유전자도 1976년에 나왔으니까요. 그 책은 뭐 너무너무 유명하죠. 지금도 베스트셀러 뭐 1, 2, 3만이 너무 이제 좀 지겨운데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완전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과학 분야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독창적이고 오리지널한 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늘상 경험하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종의 동맹
그다음에 갈등, 화해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침팬지에서부터도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런 것이 조금 정겹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게 소설처럼 읽히고 드라마처럼 읽히고 그런 면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권위 있는 책으로서라기보다는 그냥 에피소드를 나열한 책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함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 행동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셀러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훌륭한 연구자들의 첫 번째 책은 늘 훌륭합니다. 훌륭한 연구자의 첫 번째 책. 예. 예. 이 책의 후속작들이 사실은 이 책의 여러 챕터들을 한 책으로 확장한 것들이 다 이제 드발의 후속작들입니다. 예. 여기에 뭐 화해를 조금 더 집중한 게 뭐 피스메이킹이라는 책이고 암컷과 수컷의 차이를 가지고 또 한 게 차이에 관한 생각. 다 여기 나와 예, 있어요. 예. 이 씨앗은 다 나와 있어서 그래서 왜 편집자들의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저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첫 책을 빨리 잡아라. 예. 저도 첫 책이 꼭 과학자 아니라도 거꾸로 읽는 책에서 저 어렸을 때 그 책 읽고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별 말씀. 자, 이 프란스 드발이 25주년, 25년 동안 책이 살아 있었으니까 네. 이제 개정판에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정치를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획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네. 침팬지에게 정치적 속성이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 저자, 네. 그러니까 첫 책이 가장 유명한 네. 이 생물학자 프란스 드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이제 네덜란드 분이고요. 네덜란드 분이고 48년생이시고 그리고 이 아르넴 이 동물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이렇게 완성하고 뭐 이랬던 젊은 연구자죠. 그 당시에는요. 사실 이 책이 사실 엄청 대박을 친 겁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침팬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서 쓴 책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책이었고 이 책이 큰 히트를 쳐서 에모리 대학,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 이제 심리학과의 영장류학 교수로 가시게 된 거죠. 사회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사회적 행동,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되게 독특한 거는 침팬지 말고 이제 보노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보노보는 침팬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습성도 다르고요. 되게 폭력적인 종이라고 치면 보노보는 되게 평화를 사랑하고 스스로 가축화한 동물. 네. 자기 가축화한 동물로서 되게 모든 긴장과 갈등을 스킨십으로 푸는 되게 희한한 종인데 그 종을 같이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제인 구다 선생님도 침팬지 연구의 데모이고 침팬지 연구의 대가이시지만 보노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우리 드발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연구하신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장류의 어떤 사회적 행동, 그 중에서 정치적 행동, 그 다음에 화해 행동, 그 다음에 공감 같은 거, 도덕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에 국한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특성들을 많이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조금 낮추고 또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를 인간의 반열로 조금 올리는 영장류와 인간 사이에 인간과 다른 영장류 사이에 어떤 간극을 메우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되게 훌륭한 연구자셨어요.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논문 많이 내셨고요. 네. 그 번역자로서 네. 또 진화학자로서 이 책 꼭 읽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그럴 때 그 누군가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반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조직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치든 아니면 기업이든 간에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있고 어떤 리더가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아는 것은 많은 함의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반 대중들도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지만 재미로도 읽을 수 있지만 어떤 조직의 어떤 운영과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또는 기업의 CEO나 네네네. 또는 노무관리 이사나 네. 뭐 이런 분들이 읽을 네. 필요가 있다는 것 네, 또는 네. 뭐 심지어는 NGO나 네.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리더들도 네. 읽을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알릴리오 북스에서는 2회에 걸쳐서 이 침팬지 폴리틱스를 읽어볼 텐데요. 이 책 스토리를 간략하게 제가 축약해 드리면 이제 아르늠이라는 동물원에 섬처럼 만들어져 있는 침팬지들의 생활 터전이 있고요. 여기서 수컷 4마리가 차례차례 이렇게 우두머리 자리에 오릅니다. 어떤 식으로 권력이 교체되었고 왜 권력을 교체하며 최고 권력을 차지하고 난 다음의 그 침팬지와 그 이전의 침팬지는 또 어떻게 다르며 이런 것들을 그 되게 관찰을 아주 축약해서 그 드라마를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그냥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지만 만약 침팬지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행동의 특성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 행동 양식이나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순전히 문명의 결과로 나온 것일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기저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준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과 의식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목적으로 이 드라마를 서술했습니다. 이 프란스 발이라는 학자가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이 드라마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디 용어의 눈물이나 이런 드라마처럼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 갈피. 자, 이제 우선 이 책이 1982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네. 실제 연구한 기간은 1970년대 중반부터예요. 관찰한 네, 게. 네. 그 당시 침팬지를 연구한다는 것이 이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에서도 그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여겨지던 분위기인가요? 그동안 침팬지 연구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랑 침팬지하고 인지적인 능력 차이가 뭘까?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침팬지들도 어떤 새로운 문제를 주면 우리가 막 창의적인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서 하듯이 그런 걸 할까? 뭐 퀘러 같은 사람이 이제 저 높이 이렇게 열매를 매달아 놓고 그냥은 못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박스를 몇 개 놓는 거죠. 그럼 박스를 이렇게 얹어 가지고 올라가서 열매를 따 먹을까? 도구를 쓸 줄 아느냐? 도구를 쓸 줄 아는가? 도구를 쓰는 인간으로 호모 파베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인간. 도구를 네. 사용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참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이런 걸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아까 도구를 사용하는가. 또 인간만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 이건 데카르트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은 너무 많은 것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에러가 나기도 합니다. 예. 네. 사실 20세기 모든 학문은 데카르트를 넘어서려는 시도인데요. 예, 그분은 뭐 일부 작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러러 보기에 네, 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네. 예, 데카르트를 어쨌든 언급해야 되니까. 데카르트 선생님이 인간의 어떤 독특성을 그렇게 네.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침팬지 앞에 거울을 주면 거울에 여기다가 이제 침팬지에게 이렇게 뭐를 묻혀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떼요. 그거 한번 실험해보면 끝나거든요. 네. 원숭이 중에 일부 종이 하고요. 개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종마다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사유를 한 거예요. 사유를 해보니까 인간은 그래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인문학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사유가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고 연구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외주의.
뭐 이런 건데 그런 어떤 인간의 사고력, 인간의 뭐 인지 능력과 관련해서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들이 그런 걸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70년대까지 안 됐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조직에 관련된 인간의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였어요. 사회적 행동들이 실제로 침팬지 사회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연구는 그 당시까지는 없었어요. 그거를 우리 이제 프란스 드발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보자. 침팬지의 사회의 구조, 네. 그들의 문화 양식. 네. 근데 그거를 야외에서만 하지 말고 야외와 이 실내에서 조금 약간 하이브리드 공간에서 한번 해보자. 그게 아르넴 동물원이죠. 맞습니다. 기가 막힌 공간을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구를 한 게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침팬지의 사회성을 연구한 것이 바로 1970년대 영장 연구에서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르넴 동물원이 이 책을 보면 그 구조를 맨 앞에 동물원 구조를 설명해 놨는데 섬처럼 이렇게 서식지를 만들어 놓고 네. 겨울에 막 추울 때는 네덜란드가 이제 겨울에는 추운 지역이니까요. 실내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또는 뭐 밤에 와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이 또 한쪽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자꾸 이제 먹이를 던져주면 다툼이 생기니까 관광객이 먹이를 못 던져주게 하고 또 동시에 침팬지들이 그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해자를 네. 파서 물을 고이게 해놓고 네. 울타리가 있고 네.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꽤 넓은 네. 공간이어서 그리고 공간의 넓이에 비해서 야생과 비교할 때 꽤 많은 개체 수가 그 네.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회생활의 어떤 여러 면모가 야생에 비하면 관찰하기가 무지하게 좋았던 것이다. 네. 개체 수도 근데 너무 작으면 네. 개체 수가 너무 작으면 사실은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가 조금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요. 근데 마침 한 25개체에서 30개체 정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침팬지는 수컷 중심인데 주인공으로 등장할 만한 네. 수컷들이 4마리가 있었어요 이미.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여러 군데서 모여가지고. 예, 여러 군데 모여가지고 다 이게 출신이 달라요. 예, 예, 서울 같은데요. 팔도에서 와가지고 여기 사는 거예요. 네. 어디 동물에서 오고 서커스 하다가 오고 네, 뭐 네. 이렇게 온 거예요. 조직 생활을 관찰하기에 굉장히 최적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컨트롤 돼야 되면서 또 어느 정도는 좀 풀어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아르넴 동물원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공간입니다. 예. 동물도 언어가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인간처럼 아주 정교하게 그 의미를 담은 그런 언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컨대 맹금류가 나타나면 날카로운 소리로 네. 이제 운다든가 네네네. 새의 경우에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높이 뛴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몸으로 하는 언어도 네, 있고 네. 또 소리를 내서 전달하는 언어도 네. 있고 고래는 뭐 엄청나게 음파 네. 저주파를 가지고 저주파를 한다고 가지고. 그러고 근데 침팬지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그런 몸으로 또는 소리로 하는 언어 표현 또는 의사소통 수단 형태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요?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연구자들이 한 대략 3-4개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분류로. 큰 분류로. 예를 들면 팬트후트라고 해서 왜 침팬지 우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기본적인 그 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리는 그런 끽끽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그걸 알리는 조금 하이 프리퀀시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많이 등장한 인사라고 하는 인사. 인사는 이제 열 위자가 우위자 앞에 가서 약간 헐떡이 있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헐떡이는 소리 하면서 헐떡이는 소리인데 이제 내가 너 밑에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팬트 그런트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의 맥락에서 보면은 걔네들도 커뮤니케이션은 하지만 의사소통은 하지만 우리와 같은 구문, 문법을 갖고 있는 언어는 없다. 야 이게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많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죠. 근데 성원이를 드러낸다든가 뭐 그거는 이제 위협 행동. 위협 행동이고 털을 이렇게 세우는 거. 막 털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털을 세우고요. 이게 너클 보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걷지만 얘네들 이렇게 걷거든요. 네.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커 보이게. 예, 커 보이고 털을 고추 세우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미 나는 지금 급발진할 거니까 대기해 이거예요. 예.
인간들도 이렇게 갓발을 세우고 이렇게 어깨빵. 예. 되게 저는 보면서 아니 저자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기도 했는데 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권력을 잃고 나서 그 침팬지 우두머리가 권력을 잃고 나서 막 땅을 치고 하늘을 보고 막 울부짖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닉슨 대통령이 그 탄핵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맞아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 네, 때문에 네. 탄핵이 확실해지니까 사임을 했죠. 그때 이렇게 녹화된 영상에 닉슨 대통령도 똑같이 행동을 했죠.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침팬지 처음 보면 돌 던진다며요. 예, 저는 제가 이제 교토대 처음 보는 영장교수를 사람. 갔는데 애들은 서열 행동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신참이 오잖아요. 신참이 사람이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돌을 던지는 애들이 있고요. 침을 뱉는 애들이 있어요. 오. 저는 침을 뱉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4마리 있는데 갔는데 너 15번째야? 그러면 침 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참은? 신참은 이제 침 맞아주죠. 일단 맞아주고 제일 우두머리 침팬지는요. 그 연구소에서 연구소장만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다 서열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침팬지들도 뭐 이게 사람이면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야. 그러면 부교수는 못 갑니다. 소장 정교수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저는 민감하구나.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완전히 막내였죠. 침 뱉고. 네. 그 돌 맞는 것보다 낫다. 돌 맞는 건 좀 위험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르넘 동물원에서 프란스 도발 선생이 관찰했던 그런 이제 정치 드라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게 크게 보면 두 토막이에요. 이제 수컷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짜여진 침팬지 사회에서 그 질서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가. 그 질서를 받아들인 개체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를 대하는가. 네. 어떤 식으로 사회적 위계 또는 서열을 표현하고 네. 그 위계와 서열이 다른 개체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한 대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역동적인 과정인데 수컷 우두머리가 교체되는 과정이 네. 나와요. 그게 이제 제일 흥미진진한 대목인데 이 교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서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교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를 알 수 있어서요. 우선 이제 이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이 책에서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네. 이름을 붙여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야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 인간이 붙인 이름이고 본인들은 이름을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해 동안 관찰 과정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던 수컷 4마리의 캐릭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에론이죠. 이에론은 여기 이제 뭐 약간 늙은 여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다 이제 수컷이긴 하지만 처음에 일단 왕자를 차지하고 있던 그 개체였고요. 왕자가 뭐 이렇게 바뀌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해도 결국에는 누가 맨 뒤에 있나를 보면은 이에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치 구단. 정치 구단 같은 존재예요. 정치 구단을 넘어서 거의 정치 10단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계산이 되게 빠르고 어떻게 하면은 누구를 활용해서 내가 결국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를 영향력의 지수로 본다면 아마 이 이에론이 1등일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라윗이라는 개체입니다. 이 라윗은 사교적이고 약간 개방적이고요. 약간 생긴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생겼어요. 네. 사진 보니까 네, 잘생겼어요. 드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망이 두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 바뀌면서 어떻게 약자들을 이렇게 챙겨줬는가에 대한 얘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추출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라윗이 이제라는 그런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니키는 원래 아마 서커스단에서 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서커스단에서 공연하던 애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있어요. 이게 쇼맨십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필살기가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침팬지의 경우에는 애들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니키는 조금 애들도 건드린 경우도 있고 애들을 팬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거기선 페륜인데 그런 행동을 좀 하고요. 젊고 이렇게 역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뭐 수컷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단디라는 친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되게 이제 탈주를 많이 하는데 탈주를 몇 번 하는데 그 탈주에 항상 보면은 단디라는 애가 이제 그거를 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4마리 수컷이 사실상 이 집단의 어떤 주요 힘의 원천에 해당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침팬지 사회는 수컷이 중심입니다. 예. 보노보는 암컷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침팬지는 수컷 중심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4마리 수컷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컷 중심 사회임이 분명한데 침팬지가 의외로 암컷과 새끼들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지 못하면 이 권력을 잡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면을 많이 서술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암컷들의 영향력 면에서 보면 암컷들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암컷도 아주 개체수가 제법 많지만 그 중에서 아주 개성이 강하고 이 권력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암컷들 또는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는 암컷 3마리를 좀 중심에 놓고 관찰을 했어요. 네네네. 그 암컷 3마리도 좀 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여기 뭐 마마라고 돼 있지만 약간 빅마마 같은 것 같아요. 예. 뭘로 알 수 있냐면 뭔가 막 시끄럽고 막 떠드는 소리 들리고 떠드는 소리가 아니죠. 막 그 찢어지는 소리 나고 막 뭔가 이제 갈등이 벌어지면 빅마마가 발을 구르면 조용해졌어요. 특히 이제 수컷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리더가 되기 전에 이 마마의 역할은 굉장히 컸던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수컷들끼리 어떤 경쟁일 때 약간 캐스팅 보트를 쥐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마라고 하는 암컷 우두머리 역할은 사실은 수컷 중심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위스트라는 암컷이 나오는데요. 이 암컷은 조금 되게 특이하게 그려져 있어요. 보통은 이제 번식기에 번식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컷들이 보통은 이제 암컷들의 번식기에 부풀어진 엉덩이를 보고 이제 번식기라는 걸 확인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짝짓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보통 짝짓기를 그 권한을 수컷들이 막 힘쓴 수컷이 그렇게 가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암컷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강압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아무리 서열이 높아도 암컷이 노하면 끝나요. 인간 사회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네. 노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잘못 알려져서 마치 힘센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이것도 사회생물학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인기 있는 수컷을 선택하는 거죠. 그거를 성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위스트는 그거 안 해요. 네, 그거 안 하. 비혼주의자고 네. 무정부주의자고 네. 순놈들과 주로 약간 많이 어울렸어요. 암컷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고 다른 암컷들은 인기가 없고 순놈들 수컷하고 이렇게 주로 놀면서 교민은 안 하고. 예, 연합을 하거나 약간 게이 같은 레즈비언 같은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사실 영향력이 좀 있어서 아르헨햄의 마녀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다음에 호일라라고 하는 약간 호리호리하게 생긴, 그래서 호일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암컷은 이제 뭐가 되게 재밌었냐면 그 아르헨 동물원에서 최초로 모유 수유가 아닌 젖병으로 자기 아이를 키운, 물론 자기 아이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양자를 입양을 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도 있었지만 처음에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젖이 잘 안 나와서 그걸 배워가지고 젖병수유, 젖병수유를 배운. 그걸 어떻게 배웠느냐? 연구자가 이렇게 하는 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없었어요.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또 뭐 약간 인센티브도 주고 막 했더니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젖도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젖도 물렸는데 마마의 절친이었죠. 네. 마마의 절친. 네. 그러니까 암컷 사회에서는 랭킹 넘버 2 정도 되는. 예. 이제 여기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모여가지고 맨 먼저 우두머리가 된 게 이 프란스 두발 선생이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이에룬이 두목이었을 때예요. 우두머리였을 때, 알파메일이었을 때인데 그때 보면 저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서열 순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인간 사회도 인사 잘 안 하면 되게 깨지거든요. 인간이 인사를 잘해야지. 근데 이게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인사하죠? 열의자가 우의자한테 아 나는 당신의 밑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 말을 듣는 존재예요라고 하는 약간 헐떡이면서 이렇게 약간 그걸 서미시브한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약간 복종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쳐들지 않겠죠? 인간들도 이렇게 손 예, 이렇게 모으고 하고, 예.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무슨 어디 정당 대회 가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 누가 제일 1등인지 알 수 보스는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럼 다 와가지고 아, 다 와서 아, 이렇게 아니, 인사하고 거기 이렇게 왔어? 똑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재밌는 거는 그거를 센 거 아니에요. 예. 세 보니까 어느 순간 이에론이라고 하는 첫 번째 리더가 어느 순간 인사를 덜 받기 시작하네. 예. 이게 보인 거 아니에요. 고립돼 가는 거죠. 고립돼 가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권력 교체의 서막이죠. 그러니까 이제 침팬지는 서열에 있어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 이에론이 두목일 때, 우두머리일 때 라윗이 조금 더 젊은 수컷인데 힘도 세고 어느 날 라윗이 인사를 안 했다. 이걸 관찰을 했어요. 네. 이상하다. 그때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려서 라윗으로 이제 이 권력 교체가 일어나는데 그 인사 중단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늘 교체가 일어난 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대면대면한 그런 게 막 건성으로. 건성으로 건성으로 이렇게 박수 건성으로 좀 잡혀가잖아요. 저 북쪽에서는 약간 건성으로 했다는 거죠. 예, 건성으로 하다가 봤어요? 어느 순간 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막 따귀를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권력의 추가 이동하고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변화는 인사를 안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개체들도 이제 이에론에 대한 인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사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한테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열이 쭉 있으니까 서열의 아래쪽에 있는 개체는 더 위쪽에 있는 개체한테 일상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네, 네. 서로. 그럼 네. 모두가 다 우두머리한테는 다 네, 인사를 하는 네, 건데 네. 어느 날 젊은 수컷 중에 하나가 건성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부터 아예 인사를 안 한다. 예. 근데 인사를 안 하는데 패지도 못해. 네. 이 상황이 된 거죠. 네. 재밌는 거는 그걸 보는 다른 개체들이 뭔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줄 서서는 안 되겠구나. 어디 줄을 서야 되지 이게 잘못 줄 하는 거죠. 네. 예. 예. 이게 침팬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사실은 얘네들 정말 멍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건성건성 가면서 다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센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뭐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에론한테 가서 이게 인사하는 게 지금 꼭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윗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론한테 인사를 할 때 야 여기 너무 확실하게 줄을 서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약간 건성으로 하게 되겠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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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관계를 얘기할 때 싸우고 나서 관계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 되게 재밌었던 구절 중에 하나는 결국 사회적 관계가 막 변하면서 그게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게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관계망에 대한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이 책 164쪽에 프란스 네. 드발이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싸움의 결과가 사회적 관계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회관계가 싸움의 결과를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동물 영화에서 보면 또는 뭐 깽 영화, 조폭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도전자가 와서 대가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면 꿇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형님 이렇게 네. 하고. 그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결론을 얻기까지 실제로 라윗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당겨서 권력 교체를 이루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내린 결론인데 네. 라윗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해냈어요? 라윗은 이제 물론 덩치가 커졌지만 이해론이 워낙 강력하니까 혼자는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등에 업고 혹은 누군가와 연합을 해서 이해론이라고 하는 기존의 권력을 자기가 이제 찬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수컷이 있죠. 예. 니키라고 니키, 하는. 예. 예, 니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커스단 서커스단 출신이고 네. 뭔가 필살기가 네. 있어요. 그런 니키를 일단 끌어들여서 이제 이해론을 권좌에서 내리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제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라윗은 이해론을 일단 덩치가 커졌으니까 이해론 혼자는 상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세 개체 간의 삼자 관계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군가를 이기려면 더 큰 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암컷들과의 연합, 암컷들로부터 어떤 신망을 얻어내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컷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해론이 그때까지 우두머리로서 암컷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암컷들이 이해론을 지지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니키가 뭔가 역할을 하도록 예. 만든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니키가 암놈들이 이해론 편 드는 거를 막 이제 가서 패죠 막. 그러니까 둘이 같이 직접 연합을 해서 이해론을 때리진 않는데 네. 이해론은 라윗이 이렇게 얼러대면서 네. 둘이서 싸웠다가 화해하고 이걸 몇 차례 하는데 네. 그 기간에 암컷들이 이해론 편을 들지 못하도록. 못하게 하는 역할을 니키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분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뭔가 정권을 찾기 위해서 뭔가 분업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라윗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니키를 동원해서 니키로 하여금 암컷들이 이해론 편을 들지 않게 만들고 그런 사이에 이해론을 자기가 이렇게 더 위협하게 되는. 그러니까 힘으로 1대1로 붙으면 이미 이해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라윗이 더 우세했는데 네네. 힘으로 때려서 제압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론을 고립시키는 거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죠. 예. 그런 전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걸렸어요, 이 권력 교체? 시간적으로 꽤 긴 시간이 걸린 걸로 나오던데 2달 넘게. 2달 넘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힘으로가 아니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왜 봐야 돼요. 힘으로 그냥 한번 싸워서 그 결판이 났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이해론 여기 보면은 이해론과 이 암컷들과의 기존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이제 관계를 바꿔야 되는데 이 다이나믹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다른 개체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라윗은 보니까 이 책에 보면 관찰 기록을 보면 암컷들한테 되게 잘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 이해론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암컷들이 달라붙으면 자기가 힘으로도 밀리니까 일단 암컷들을 중립화하는 거죠. 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해론 편드는 암컷이 보일 것 같으면 니키가 가서 두들겨 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안 한 날. 그러니까 라윗이 뭐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딱 인사를 중단했던 날로부터 72일이 지나서 이해론이 라윗한테 인사를 해요. 이야, 엄청 큰 변화죠. 아. 그러면 그 이해론은 도대체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죠. 예. 보통 위협을 받으면 싸우거나 아니면 싸워서도 방법이 없겠다 싶으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걸 텐데, 아, 내가 안 되나 보다. 아, 나 이제 내 시대는 끝났나 보다. 혹은 지금은 수구리고 기회를 엿보자. 기회를 엿보자. 아마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해론이 이제 인사를 라윗한테 하면서 이 권력 교체가 끝났는데 네. 그냥 넘겨주고 의연하게 한 게 아니고 막 뒹굴고 울고 여기 떼쓰기라고 표현을 했던데. 저는 되게 짠하더라고요. 이거 읽으면서 예. 이 부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사실 무대에서 좀 사라지고 쓱 사라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좀 어린 나이처럼 네. 어디 얻어맞고 온 어린 나이처럼 막 떼쓰고 막 억울해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려지고 있잖아요. 탄핵당한 닉슨 네. 같은 동작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게 되게 약간 짠해 보이긴 했는데 예, 좀 심하게 때려 쓰더라고요. 예. 예. 좀 짠하죠. 예.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 흉계를 꾸며가지고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권력을 잃었을 때는 충격이 크긴 큰가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권력의 젖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158쪽에 예, 예. 그러니까 권력의 단맛을 아, 누리고 있다가 음. 그게 이제 이게 그 권력의 단맛 그러니까 수컷 우두머리가 되면 그 단맛이 뭐예요? 뭘 즐기는 거예요? 일종의 예를 들어 성적인 어떤 자원, 아니, 그러니까 암컷과 교미할 권리. 예, 암컷과 교미할 권리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대략 서열별로 먹이를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제일 맛있는 거 지가 먹고. 그러니까 자원, 성적인 자원, 그 다음에 실제로 생존을 위한 자원, 이게 다 1순위죠. 예, 그러니까 뭐 단맛 정도가 아니라 버리기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너무 커서 실성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 이런 떼쓰기. 떼쓰기는 조금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갑자기 리더였는데 아, 인간들도 뭐 국회의원 여러 번 하다가 갑자기 안 되면 이상한 거 해요. 그 비슷한 건데. 예. 그런 건가요? 예. 너무 허망해서 근데 국회의원 돼도 별로 꿀 빨 게 없는데 요새 해보니까 별로 꿀 빨 꿀이 없던데 왜 그러냐 몰래 숨겨놓고 먹던 꿀이 있었나 봐요. 그 암컷들 경우에는 원래 마마가 이 예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잖아요. 네. 다른 암컷들은 또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네. 암컷 사회에서 네. 새로운 줄서기? 예. 파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신을 예. 때리죠. 아마 배신이라고 말할 거야 없죠. 네, 뭐. 네, 라윗에게 갑니다. 줄을 새로 서는 예, 거죠. 줄을 새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마가 대노를 하죠. 예. 대노하면 어떻게 패요? 예, 패죠. 바이스를 뺐어요? 예. 그리고 호릴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리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마마보다도 더 나중에 끝까지 이에룬을 지지합니다. 마마도 나중에 저 권력 교체의 현실을 인정하고 라윗을 인정을 하는데 예. 호릴라는 끝까지 예. 예룬 예. 다른 암컷들을 보면은 암컷들이 이렇게 권력의 전면에 나서서 막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하진 않아요. 늘 그래요. 이 침팬지 사회를 보면은. 근데 이렇게 눈치를 파악하다가 어느 순간 이 편에 서기도 하고 줄을 달리 서기도 하는데 이제 약간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런 갈등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암컷들은 예. 좀 이렇게 얘네들이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덜 싸우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중재의 어떤 행동들을 조금씩 합니다. 암컷들이. 예, 암컷들이 해서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야 저기 좀 가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행동들을 암컷들이 하는 게 그려지고 있어요. 암컷과 수컷이 정말 권력 행동에서 이렇게 성차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프란스 드발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다. 행동 양식의 행동의 차이가 차이가 있다. 그거를 우리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관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잔혹한 과정이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매끄럽게 권력 교체가 첫 번째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예룬에서 라윗으로 그러니까 더 젊은 수컷으로 이 라윗은 어떤 리더였어요? 그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리더의 어떤 본성 같은 게 나온다고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라윗이 보면 되게 큰 어떤 변화가 그동안 한 대략 이제 35% 정도만 그러니까 진자들 패자들에 대해서 약간 지원을 침팬지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개입할 때 네. 진 쪽에 가서 이렇게 약자를 약자를 보듬어주고 뭐 이렇게 그 케어해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행동들이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침팬지들이 엄청 싸우거든요.
싸우면 대체로 진 놈의 등을 두드려줘요. 너 져서 기분 나쁘지, 너 힘들지라고 하는 그런 동정심은 침팬지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이렇게 막 서로 싸우거나 그랬을 때 패자의 편에 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행동들이 한 35% 정도를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동안 라윗이 리더가 된 후에는 대략 70% 80%로 증가합니다. 주로 약자 편에서. 약자 편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 같아요. 여기 이제 보안관 행동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안관 행동을 하는데 리더가 된 다음에 굳이 사실은 자기 서열이 딱 있기 때문에 누가 싸우든 간에 사실 그 밑에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그렇죠. 안 기울여도 되거든요. 예. 근데 라윗은 약자 편에 주로 서는 그런 리더였어요. 185쪽에 이 보안관 행동, 왜 우두머리가 되고 나면 수컷이 우두머리가 되기 전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싸움이 났을 때 약한 개체를 편을 드는 식으로 개입을 하냐에 관해서 프란스 두발이 관찰한 바로는 암놈과 그 새끼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1인자 수컷은 장차 라이벌과의 권력 투쟁에서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1인자 수컷의 보안관 역할은 호의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이렇게 네. 서술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란스 두발이 조금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의무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생각할 때 정치적인 좋은 정치적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라윗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술한 것 같아요. 바람직한 유형의 리더라는 거죠. 예. 이 대목을 가지고 그런 결론은 꼭 나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서는 약간 저자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바람직함에 대한 입장 표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등장하겠지만 나중에 라윗도 영원히 권좌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을 계속했는데 왜 그런 또 비참한 최후를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네. 표현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점자는 온건한 표현이고요. 네. 그 후속책 중에 하나인 차이에 관한 생각 그 뒤에 구분가 거기에 가면 이제 침팬지 사회의 그 리더십 유형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얘기를 다른 책에서 했어요. 네네네. 거기 보면 이 아르남 동물원 말고 곤베 국립공원에서도 연구를 하잖아요. 프란스 두발이 그 침팬지 사회 반야생 상태의 침팬지들 사이에서 그 아모스라는 리더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서 노골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유형의 이렇게 지도자라고. 네. 그러니까 아모스가 라윗보다 더 확실하게 우두머리가 되고 나서 약자를 지원하는 행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늘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는 단호했어요. 이게 어떤 수컷의 도전에 대해서도 완전 단호하게 임했고요. 그리고 이제 암에 걸려서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그 병 걸린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자기 권력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쓰러지죠. 근데 그 다른 침팬지들이 와서 돌봐주잖아요. 막 들여다봐주고 걱정해주고. 그런데 라윗도 거기에 가까운 유형의 그 리더로 보여요. 여기서 관찰해 본 바로는. 근데 그런 바람직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유형의 리더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거는 그런 사례들은 인간 사회도 되게 많거든요. 그 저는 이것이 확률로 보면 이 라윗이나 아모스처럼 행동하는 그 보안관 행동 비율이 높은 그런 리더일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렇지 않은 우두머리보다는 더 오래 권좌에 머무를 수 있다는 판단을 프란스 두발 선생이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죠. 저는 이제 적어도 이 아르넴 동물원에서 한 20여 마리의 어떤 개체들이 보이는 어떤 정치 행동에 되게 흥미로운 공통점은 되게 마키아벨리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그
약자들을 돌봐도 예. 결국 다른 개체들의 마키아벨리적인 그런 어떤 권모술수적인 행동과 연합 때문에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예. 아니 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떤 정치 제도나 아니면 규범이나 이런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하기도 하고 하기 네.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른 것이지. 그렇죠. 사실은 자연 상태로 갔을 때 침팬지들이 이런 정말 이 합종 연행하고 뭔가 서로 속이고 찬탈하고 하는 그 과정은 되게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예.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람직한 과정이라고는 그렇죠. 얘기할 수 바람직하다 없지만. 안 하다 말할 수가 없고 예. 그냥 존재하는 거죠. 예, 존재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유형의 어떤 리더였던 것 같아요. 예. 인간 사회도 저는 그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진 권력자도 일순간 일시적인 판단 착오라든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영원히 잊혀질 것만 같았지만 그가 권력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민중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돌본 경우도 있고요. 링컨 대통령처럼 암살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시민들이 가장 훌륭한 역대 대통령 네. 중에 가장 훌륭한 리더로 꼽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인간은 학습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기억하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가르치죠. 예, 예. 그리고 교육하고 예.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침팬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똑같아지리라고 봐요 저는. 그런 예. 정치 학교가 여기 없었다는 게 우리랑 다른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게 인간의 천연지능과 네. 침팬지의 천연지능 사이에 그런 특성의 네. 차이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라윗이 이 권좌에 오르는 과정까지 책을 읽을 때 별 감정적 격동이 없었어요. 저는. 라윗이 당연히 힘도 세고 강건하고 젊은 스컷이니까 네. 때가 되면 이제 이에룬 같은 노쇠한 권력자를 밀어내고 1순위로 올랐고 와서 또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는 보안관 행동을 엄청 하고 뭐 암컷들과의 교미권을 자기가 완전 독점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즐길 걸 즐기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나름 유능하고 바람직한 리더로서. 네. 근데 이제 라윗이 엄청나게 비극적인 이제 최후를 맞이합니다. 네. 우리가 2부에서 그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1회 1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라윗이 권좌에 오르고 나서 네. 권좌에 오르는 과정에서는 서커스탄 출신인 젊은 리키하고 간접 연대를 네. 해서 도움을 받아서 권좌에 올랐어요. 네. 근데 권좌에 오르고 나서는 그 이에룬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리키하고 사실상 결별하고 네. 이게 비극의 씨앗이 된 것으로 여기서는 네. 이렇게 관찰이 됐는데 네. 결국엔 니키랑 간접 연대를 해서 기존의 권력을 무너뜨렸는데 예. 그 니키하고의 어떤 간접적인 연합이 얼마나 공고한가. 예. 그리고 이 이에루는 그러면 바로 물러나서 그냥 뒷방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뭔가 기회를 엿보고 다른 가능성으로 다시 컴백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이에룬이 키를 쥐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이게 제가 사실 2부에서 우리가 라윗이 권력을 잃는 과정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책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제일 많이 됐던 데가 거기에요. 저는. 네, 네. 아니 그냥 한 몇 년이라도 라윗이 좀 이렇게 건조해 있으면서 이 아르논 동물원의 침팬지 사회에 그런 사회적 안정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좀 깃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엎어집니다. 그래서 그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최후를 우리 라윗이 맞이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격동 3개월입니까? 너무 짧았어요. 정말 화나요. 자 이거 읽으면서 약간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자, 그 흥미진진한 두 번째 권력교체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침팬지는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이다. 내가 뒤에서 조종하는 쪽이 더 꿀 빠는 거다. 끌 파는 거. 왕따 시켜갖고
막 분할 통치하고 자꾸 싸워야 되니까 이간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현실 정치에 많이 있는 밀실 공간에서 네. 야간에 둘이 연합해서 하나를 물어뜯어 죽였어요. 구테타인가요? 이게 이제 쿠데타죠. 분명히 정치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음. 권력투쟁이 일어났거든요. 마키아벨리가 울고 갈 침팬지 뭐 이런